네, 안녕하세요. 6월 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경매 신권 방송은 생략을 하고 물건이 별로 서울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 서울 물건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추천 물건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하나 볼게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역시나 전전 정권 있죠. 예. 그때처럼, 또 되지 않을까. 예. 이 경기랑은 또 상관이 없어요. 예. 경기랑은 상관이 없고, 어, 이제 부동산 다시 규제가, 또 막, 강화되면, 가격이 또 막, 좀 오르겠죠. 근데 규제가, 뭐, 말은 지금 규제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아파트 거래가 최근에 좀 보면은 거래가 좀 많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일부 이제 강남 상구나 뭐 좀 중요 입지가 좋은 곳, 뭐 마용성 딱 그 되게 좋은 곳, 양극화가 되게 심했다는 거죠. 예, 거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좀 많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뭔가 조짐이 하나 둘씩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심리라고 하잖아요. 부동산도 우리처럼 심리에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스물스물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자,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상승세. 근데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은 강남 상구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네, 어,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을 냈을 때는 이제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안을 들여다 보면 그죠? 전체가 다 막 오른 건 아니죠. 그죠? 보시면 어, 수도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0.05%가 올랐고 그러니까 전국 평균도 지금 보합세 이것도 이제 수도권의 영향이 이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서울은 보니까 어, 강남 상구 그죠? 용산구 또 중심으로 상승폭이 올라갔다. 그죠? 자, 신고가 행진 강남 상구 그 얘기가 나오고 자, 이외에도 중요하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음, 자, 역시나 마용성 나오죠. 그다음에 재건축 양천구면 이제 목동 쪽 그죠?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자, 외곽 지역은 역시나 미미하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은 반등세다. 노도광 나오죠. 노도강, 동랑, 그죠? 상승률 미미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반등은 일어나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연초 대비 하락세는 아직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완연한 그 반등세를 쫙 올라서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이런 강남 상구나 마용성이 조금 더 팍팍 오르면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는 2.2% 그죠? 올랐는데 강남 상구랑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5%나 올랐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양극화는 조금 있다. 양극화는 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그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한 반등이 아닌 구조적 변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죠? 그 이후에는 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쫙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과열되면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네. 근데 규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4년 전, 5년 전을 생각해 보면 어, 그래도 막 부동산 값이 막 올랐죠. 네, 그죠? 오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은 음, 난그 잠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거지라고 해가지고
주식 코인으로 몰렸잖아요. 나는 부동산은 자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런 분위기였죠. 예. 다시 또 그렇게 갈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죠? 지금 현 정권에서 돈을 또 풀려고 하고 있을 거고 4, 5년이랑 똑같아요. 돈이 풀리면 그 이제 경기를 부양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돈을 푸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주식 투자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막 주식 오르잖아요. 이 주식이란 것도 이게 음, 경기가 좋아서 뭐 이렇게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4, 5년 전이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폭삭 망했잖아요. 그죠? 주가, 자, 뭐라 그러죠? 후행지수? 나중에 그 경기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식이. 그죠? 음,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반복될 확률이 높다. 반면에 부동산은 우리가 4, 5년 전에 또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하나를 물론 이제 아파트를 하면 더 좋겠죠. 사실 뭐 빌라도 따라가겠지만 빌라는 사실 그렇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조금 덜 영향을 받겠지만 아파트가 영향을 많이 될 거다. 그죠? 아파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죠? 그게 이제 그거를 준비하려면 자본이 없으시면 빨리 단기 매도를 통해서 음, 빨리 자본을 불려서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를 하나 하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짚고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실 물건은 공매예요, 공매. 공매 물건이고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음, 송파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3구죠. 송파구죠. 요즘에 공매도 이게 참 할만한 게 좀 제 기준으로는 잘 안 보여서 야, 언젠가 이제 물건이 뭐 쏟아져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건은 항상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뭐 별로 물건이 없다고 해서 이 또 자꾸 이제 관심을 주시면 안 되고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압류공매죠? 압류공매. 송파구 거요동에 있는 거요 5단지 아파트 501동 11층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전용 5구 타입 18평, 토지 6.6평. 자, 이번 주에 이번 주부터 좀 너무 늦었나요? 이번 주부터 입찰이 진행됩니다. 네, 공매니까 공매가 또 아파트죠. 아파트는 뭐 대략적으로 하루 이틀 시세만 잘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7억 7,900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 일주 단위로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 봐야 될 건 뭐예요? 자, 일단은 먼저 재산명세서 권리 부분을 체크해야 되니까 재산명세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 재산명세서. 아, 너무 자, 여러분들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죠. 원래 압류공매랑 경매랑 똑같아요. 권리 분석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왠지 이제 좀 뭐라 그러지 보실 때 불편하잖아요. 네, 경매 정부지처럼 딱딱딱 일목요연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어, 이거를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익숙해집니다. 공매도. 자, 그래서 현황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입자가 있어요. 97년 10월 2일 뭐 다 미상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등기는 보면은 일단 근저당권 2007년 그죠?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007년 8월 24일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되겠죠. 그죠? 미리 또 배분 요구도 친절하게 해놨어요. 이게 배분 요구를 만약에 안 했다.
이거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배분 요구를 요 재산명세서에서 만약에 안 나왔다. 그래서 배분 요구를 그때는 했다 안 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캠코에 문의해도 캠코에도 똑같은 답변이 올 겁니다. 그죠? 경매도 원래 똑같아요. 경매 같은 경우도 어 우리 경매 정보지 보면은 뭐 배분 요구 했다 여부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배분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 안 나오잖아요. 임차인만 배당 요구했다 이게 나오지. 채권자가 배당 요구했다 이런 거 경매도 안 나와요. 왜? 낙찰되고 예,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낙찰되는 순간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저기 배당 요구하라고 다시 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지만 경매는 뭐예요? 일단은 배당 요구를 다 한다는 전제하에 재산 그 매각물권 명세서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분 요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다 전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근저당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니네 배분 요구 할 거냐 안 할 거냐. 너 이거 근저당이 껍데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껍데기냐 아니냐 다 확인할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뭐 배분 그 배당 요구 여부 이런 거 표시 안 하고 그냥 다 되는 거죠. 보장 껍데기 만약에 그게 껍데기다 그러면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다 그냥 경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법원에서 거기까지 체크를 다 해준다는 거죠. 근데 공매는 이 배분 요구 얘기 만약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 체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껍데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배분 요구액이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공매가 그거 하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배분 요구액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리 분석할 때. 만약에 배분 요구액이 없다 그러면 이거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말소기준 등기가 안 되고 그 다음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배분 요구액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게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압류. 그죠? 요게 이제 말소기준 등기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분 요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죠? 차라리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배분 요구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 이거는 어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그러면 확실하게 말소기준대로 되겠구나. 그죠? 2007년 8월 24일이죠. 그죠? 기준대가 된다. 그 이하는 다 소멸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전입신고일자가 1997년. 전입일상으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또 친절하게 체납자라고 써놨어요. 이러면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체납자는 누구다? 소유주다. 소유주. 그래서 건물 등기 확인해 보시면, 그죠? 어, 이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땡땡. 그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상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이다. 그죠? 그리고 강남 상권 아직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이 거여동 쪽이 공매로 가끔씩 종종 나와요. 근데 입찰자 수가 별로 없어요. 되게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시세 대비. 규제 지역이라는 약간 허들이 하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송파구잖아요. 송파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투자 플러스 실거주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실거주. 그죠? 이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그죠?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어, 갈아타기를 좀 할 수 있으시면 싸게 해서 하면 좋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가격은 또 훅 뛰어 있을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치도 좋습니다. 5호선 거여역, 그죠? 거여역. 역색 나름 역에서 가깝고요. 좋습니다. 위치도. 단지수는 여기 보니까 이제 605세대로 나와 있죠.
일단 500세대가 넘어가면 우리가 일단 대단지라고, 명목상 대단지라고 하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다. 그죠? 나름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권리상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거래는 어느 정도 하는지 봐야겠죠. 자, 실거래. 보시면 연식은 이제 97년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또 재건축 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물건이고요. 자, 보니까 역시나 거래량이 세대 수가 600세대니까 이제 우리가 1000세대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있죠. 500세대 형태니까. 그죠? 엄청 많다. 그렇다고 또 엄청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거래량은 있다. 지금 이제 거의 약간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아직 그 전고점까지 가려면 전고점이 이제 5억 8천이거든요. 그럼 이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건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래는 좀 8억 1천 중층, 그죠? 그리고 우리 11층이잖아요. 그러니까 13층 뭐 이런 것들은 8억 3천 정도 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우리 거도 일단은 현재 상황 봤을 때 한 8억 초반, 초 한 8억 3천, 그죠? 그 정도 일단 실거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매물은 중층이 이제 8억 2천부터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8억 2천. 저층도 막 8억 5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는 이제 11층이니까 고층은 또 별로 없어요. 11층이 이제 9억 3천까지 올라와 있죠. 그죠? 동해에 따른 또 이제 여기도 뭐 로얄동 우리 이제 5단지죠. 5단지. 5단지. 그래서 로얄동은 아마 505동 뭐 이런 데 506동 그죠? 튀어 있으니까 505동 506동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501동이죠. 501동은 501동은 조금 그렇겠다. 그죠? 이쪽에 이거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이 겉에 있으니까. 대신 향이 서양이에요. 서양. 서양이고 505동하고 6동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덜할 거다. 501동만 보면 8억 5천부터 나와 있죠. 여기가 중층도 8억, 여기도 이제 트여 있으니까 나름 나쁘진 않다. 그죠? 505랑 506이 가장 좋겠지만 어, 그래도 여기도 좀 향이 튀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물건은 일단 자 보세요. 7억 7천9백이면 충분히 신권 때도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완전 이제 완벽하게 실거주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때 들어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판단을 이제 빨리 하셔가지고 음, 그래서 나 한번 이제 이거는 한 번 유찰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규제 지역이라는 거기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 투자자분들은 못 들어오고, 그죠? 실거주를 무조건 최소한 생각하시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겠다. 그죠? 실거주 플러스 투자까지 해서. 그죠? 그래서, 한 타이밍 내가 빠르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에 들어가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쵸? 시세 대비해서 그래도 한 5천 정도 가까이 싸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난 한번 유찰시킬래 그러면 뭐 이때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다음 주입니다. 그래봐야. 이게 한 번 유찰되면 엄청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민해 보시고 시간이 조금 촉박하죠. 예. 이 금액도 금액인 만큼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 그래도 이게 또 이 딱 준비되신 분들은 또 귀신같이 들어가십니다. 그죠?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분들한테 온다. 저도 참 요즘에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관심 가져주시면 좋고 어,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건들이 이제 또 슬슬 좀 나올 때가 됐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막 알짜 토지들, 예, 막 TF 해가지고 진행하려 해서 막 건물 막 지으려고 했던 그런 땅이 지금 공매로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 비싸겠죠. 서울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추세를 봐야겠지만 다시 아파트 쪽은 이게 막 핵심 지역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어, 좀 다시 이제 4, 5년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막 오를 확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미리 하루라도 빨리 낙찰 받아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상황이 어느 정도 막 이제 볼까요? 막 활성화 단계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 단계 들어서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늦죠. 예, 규제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더 과열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또 경매도 다시 엄청난 또 막 고가 낙찰 뭐 그죠? 그때는 막 다른 걸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런 물건 괜찮습니다. 그 규제 지역이라는 단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갈아타기 하실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의 경매 신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